여러분, 뉴욕 증시가 또 폭등했어요.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야, 참 변동폭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몸이 떨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나스닥은요 3% 또 폭등했어요. 3.06%나 올랐습니다. 382.62 올라서 12,871.53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주식시장이 진짜 어렵다. 게다가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진짜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다우산업도 마찬가지 떨어졌습니다. 다우산업도 1.85 폭등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폭등했습니다. 614.46이 올랐고요. 33,946.3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폭등 조짐을 보였던 겁니다. 다우산업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 사실 오늘 오르겠나, 아니 폭락을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많이들 했거든요. 장 초반에 지금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성장률이 역성장했어요. 지난해 4분기죠. 6.9% 성장하던 성장률이 202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어요. 2020년 2분기 31.2%가 떨어진 이후 처음이에요. 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경제 성장률이 1.4% 마이너스면 그야말로 예상 밖 쇼크거든요. 예상 밖 쇼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일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요, 일단 유동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유동성이 차고 넘친다.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그동안 빠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올라온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소비와 투자가 좀 탄탄하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보험 청구 건수인데요. 20만 명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만 명을 밑도는 수준.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전주보다도 감소해서 20만을 밑돈 게 한 18만 정도 됐는데요. 18만이 됐다는 것은 실업보험 건수가 적다, 이 말은 취업을 많이 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실업보험에 대한 청구를 그만큼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전주보다도 5천 명이 줄었으니까 시장은 뭔가 이게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죠? 기업의 투자가 느는 거고요. 고용이 늘어나니까, 또 기업의 투자가 느니까 이게 받아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게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뭐 20% 30% 떨어지던 페이스북, 모 회사가 이름은 메타로 바꿨죠. 메타. 여기가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17% 이상. 쉽게 말하면 기업의 실적이 지금 실업보험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부응을 해준 거죠. 실업보험 건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기업의 고용은 늘었고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루 다르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요,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시장의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요, 변동성은 더 커지고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공급망은 병목 현상 때문에 꽉꽉 막혀 있죠. 인플레이션은 또 어떡합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우크라 사태는 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런 상태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도. 이렇게 시장에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장이 오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위험이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나스닥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해간다면 그 시장은 안정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등락이 크고 변동폭이 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지는 그런 장세라면요, 시장에 대한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현금을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현금을 쌓으라는 게 워낙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는요, 자칫 잘못 투자나 하면요, 하루아침에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날릴 수 있는 게 요즘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시장의 안정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위기가 더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금을 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확실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020년 같은 장세, 2020년 상반기 같은 장세 충분히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투자는요, 자기 책임하야 하지만 굉장히 유의하고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쇠망치로 때려보고 가야 된다는, 그게 현재 장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